자, 앞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죠? 진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그때 못 들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진자는 뭐뭐 있었다? 뭐뭐 있었다? 용수철 진자하고, 그렇죠. 우리가 단진자라고 하는 거. 용수철 진자는 말 그대로 용수철. 자, 용수철이 원래 자연적인 길이가 요만한데 물체를 타니까 어떻게 돼? 좀 늘어나죠. mg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 늘어나더라. 늘어난 길이가 이제 x0라고 쳤을 때, 자, 내가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길이가 x가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물체는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자, mg만큼 작용하고 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 여기서는 탄성력이죠. 그죠? 탄성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용수철 상수가 K라고 하면 KX0 뭐 이렇게 설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 F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체의 중력 mg가 작용할 텐데 이것과 맞먹는 힘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힘이 뭐가 된다? K의 x 플러스 x0와 같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쭉 했을 때 우리가 이 f 값을 구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그리고 이 f 값이 복원력으로 이 f를 구하게 되면, 이걸 딱 놓게 되면 이쪽으로 지금 이 f의 크기는 무엇과 같아요? 원래 평형일 때는 mg하고 이 kx0가 같은 형태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kx와 kx0가 있는 거니까 요것이 이 mg하고 평형을 이루는 힘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f와 같은 크기의 힘은 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힘을 줘서 잡아당겼을 때 원래 평형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복원력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의 크기랑 이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크기는 이제 kx라고 뒀을 때 방향적으로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잡는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용수철에서는 당연히 복원력이 이거기 때문에 용수철 진자의 주기는 우리가 익히 앞에서도 등속원동으로 했을 때도 알아봤지만 요거였단 말이지. 그지? K분의 M 이거였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단진자로 갔을 때도 당연히 이걸 이용을 하는데 단진자에서는 약간 다른 특징의 형태로 나오더라. 자, 단진자는 뭐였습니까? 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때 어떤 특정 지점에, 요 지점에서의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가 세타, 요 길이가 L,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물체에 걸리는 힘은 아래쪽으로 mg였어요. 그죠? mg였고, 그러면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 이쪽 힘과 이쪽 힘으로 분해가 되죠?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죠? 자, 요쪽 힘은 mg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무엇과 같습니까? 이 방향의 장력과 같겠죠? 그죠? 그러면 남는 힘은 무엇 하나만 남습니까? 요 힘 하나만 남는 거예요.
자, 이 힘은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분해를 하니까. 자, 그런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이 사인 세타를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 단진자에서는 이게 요 사인 세타 값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단계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이걸 증명을 못 한다고 했죠. 수학적 전개 방식이 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세타 값이 굉장히 작아지면 여기 길이를 x라고 뒀을 때 여기가 원래는 호로 나타나지만 매우 작아지면 직선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직선 형태로 나타날 때 자, 원래는 여기 세타가 돼가지고 요 길이보다는 길죠? 근데 세타 값이 점점 작아져서 거의 얘랑 얘가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작다라고 치면 여기는 직선이 될 겁니다. 호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인 세타 값과 뭐가? 탄젠트 세타 값이 거의 같아집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게 L이면 이게 X면 자, 사인 세타를 뭘로? 요걸로 돌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탄젠트 세타로 돌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것도 L이니까 L분의 X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탄젠트 세타로 바꾸고 이것이 L분의 X 값이 되기 때문에 요 힘 있죠. 요 힘. F는 자, 이거 복원력입니다.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진폭이 이만큼일 때 놓게 되면 중심, 평형점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복원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L분의 자, mg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요걸로 바꾸고 요걸로 바꿨으니까 L분의 X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무엇과 같다? 복원력은 우리가 일반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kx가 되고 이 k랑 요 부분이 같은 값이다. 그래서 k는 L분의 mg로 표현이 가능하고 요 k에다가 요걸 집어넣어라. 요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k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 여기가 2파이의 루트에 g분의 l만 남더라. 그죠? 그래서 원래는 단진동을 하는 애들이 요것과 요건데 얘의 주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단진자의 주기를 길이의 형태로 바꿔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g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g는 어떨 때 바뀐다고 했어요? 장소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라고 했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근데 장소가 같으면 g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 L 값은 뭡니까? 줄의 길이인데 줄의 길이에만 단진자의 주기가 관여를 받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했죠. 줄의 길이만 같으면 얘를 이만큼 잡았다가 놔도 왔다 갔다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하고 여기에서 잡아갖고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이 어떻다? 같다. 그죠? 그리고 줄의 길이가 짧아지면 빨리 왔다 갔다. 길어지면 천천히 왔다 갔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거기 204페이지 가운데 그림 3개 보이죠? 보입니까? 윗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는 경우하고 아랫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는 경우하고 빗면에서 진동하는 경우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볼 건데 거기 일단 책의 그림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랫방향 가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G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죠. 그 G 마이너스 A입니다. 일단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쳐 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뭐부터 볼 거냐면 그 세 개의 그림이 각각 어디에 있냐면 205페이지 일단 가보세요. 205페이지 가운데에 기억 돼 있죠. 여러 가지 경우의 단진자. 자 기억 보시면 연직 방향 가속도 A로 운동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이 얘기죠. 자 여기에 천정에 뭐 단진자가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그죠?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면 그냥 주기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주기 T는 2파이의 루트의 G의 L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운동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그죠? 자, 지금 얘는 가속도를 원래 이게 없을 때는 뭘 받고 있죠? 아래 방향으로? G만큼 받고 있죠? 그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A로 가면은 이 안쪽에 있는 여기 엘리베이터는 무슨 관성계가 되는 겁니까? 비관성계가 되는 거죠. 맞나요? 비관성계에서는 물리법칙이 바로 적용됐습니까? 안 됐죠? 안 돼서 뭘 도입했어요? 관성력. 그죠? 그래서 걔가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로 뭐 예를 들어서 A 방향으로 A만큼 가속을 한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했어요? 가속도가 작용한다. 그게 관성력에 대한 거였죠. 그죠? 이쪽으로 F는 MA가 실제로 작용하는데 이 물체에 물리법칙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MA 이렇게 작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는 얘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의 의미지 얘랑 얘가 반대 방향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가속도가 이쪽으로 추가가 되네요. 그죠? 추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의 가속도 중력 가속도 G값이 멈춰 있을 때는 G지만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G-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G-가 얼만데? 라고 하면 원래 G값에 관성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 A가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이 이 파의 여기가 G 플러스 A의 L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진자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속운동이 쫙 일어나면 빨라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값이 분모값이 커졌기 때문에 이 값은 작아졌겠죠.
주기가 작다는 건 뭡니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럼 진동수가 늘어난 거죠. 빨리 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내려오는 경우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뭐. 그죠? 이쪽으로 A로 딱 작용하면은 여기 진자가 있을 때 원래 G의 가속도인데 이쪽으로 마이너스 A가 작용을 하겠죠. 얘의 반대 방향이 작용하겠죠. 그럼 새로운 G 다시 값은 어떻게 된다? G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는 2파이의 루트에 이 G 자리에 이 새로운 G를, G 다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가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 값이 작아질 테니까 여기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길어지니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천천히 왔다 갔다. 이거 이해되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관성계, 비관성계, 그리고 관성력이 도입된 원인만 잘 알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만약에 줄이 끊어져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한다. 끊어져 갖고 이 G가 가속도가 G만큼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G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G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된 거야? 0이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무한대가 되는 거죠? 주기가 무한대 된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단진동 안 한다는 얘기야. 단진동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낙하 쫙 무중력 상태로 떨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한번 가봅시다. 니은. 자, 수평 방향 가속도 A로 운동하고 있는 전동차. 자, 수평 방향.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 녀석인데, 그죠? 가속도를 쫙 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직 단진동을 안 시켰습니다. 그냥 차가 가속하면은 요 형태로 이제 딱 가서 멈춰 있겠죠? 그죠? 중력하고 뭐가 있습니까? 장력이 존재하겠죠? 그죠? 밖에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MA만큼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얘는 그렇게 안 보이죠? 정지하고 있죠? 그래서 관성력 마이너스 MA만큼 작용을 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생깁니다. 요거 T, 요거 MG,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이너스 M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딱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요 정지되어 있는 요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잡으면 됩니까? 평형점이라고 잡으면 됩니다. 평형점. 평형 위치라고 하면 됩니다. 뭔 얘기예요? 평형 위치는 중요합니다. 여기가 평형 위치예요. 얘도 여기가 평형 위치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그죠? 용수철은 어디가 평형 위치였어요? 자, 물체를 안 달면 여기가 평형이지만 물체를 달게 되면 여기가 평형 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힘을 주면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겁니다. 평형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속을 안 할 때는 여기가 평형점 기준이 됐지만 가속을 하는 순간이면 등가속으로 가고 있으면 여기가 평형점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얘를 이만큼 들어서 진폭을 이만큼 만들어 갖고 놓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울어져 있는 상태. 그거에 대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번 전개를 해 봅시다. 자, 평형점 위치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평형점 위치가 여기 원래 평형적 힘이 없을 때, 알자 힘이 0일 때 기준점에서 세타만큼 이미 기울어져 있다. 그죠?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mg면 자, 여기가 mg고 여기가 ma가 되겠죠? 자, 부호는 일단 떼버리고 ma 그러면 결국은 이 장력과 평형이 될 수 있는 힘은 이 둘의 합력이 되겠죠. 그죠? 이 둘의 합력. 이거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를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mg-로 둔다라고 하면 세타각은 요게 이제 세타각입니다. 여기가 세타각. 자, 그러면 저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요거는 mg-의 제곱, 요게 mg의 제곱 플러스 m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이고, 요거 m 다 날려버리면 g-는 루트의 g제곱 플러스 a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가속도가 일단 정해졌죠. 그러면 우리 t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파이의 루트의 자, g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A는 실질적으로 주어진 값은 아니니까, 그지? 이 A를 갖다가 이 G에 대해서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삼각함수로 하면 탄젠트 세타는 G분의 A죠? G분의 A. 맞나요? 여기가 G고 여기가 A 방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A는 G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이제 넣어가지고 전개를 해주시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자, 이쪽에다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옵스. 젖은 거냐? 자, 요 t는 2파이의 루트에 자, 요거 루트의 g 제곱 플러스 g 탄젠트 세타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이 제곱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분의 L. 자, 여기만 이제 한번 빼서 봅시다. 그러면 g 제곱하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녀석이 뭐가 되느냐 요게 세컨드라고 하는데 요거의 제곱이 돼요. 요게 그러면 이게 이겁니다. 세크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원래는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요게 1이거든. 그래서 요 부분이 요걸로 바뀌는데 자, 요 부분을 이제 고쳐서 써주면 2파이의 루트에 자, 요 아랫부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g 제곱하고 세크 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 제곱근이 풀어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코사인 세타랑 역수관계에 있는 삼각함수입니다. 알겠죠? 코사인 세타랑 코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사인하고 역수관계에 있어요. 알겠죠? 어쨌든 뭐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건 그냥 전개 방식이니까 전개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알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저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그죠? 자, 지금 코사인 세타 말고는 뭡니까? 여기 파이가 빠졌네. 코사인 세타 말고는 그냥 단진자의 등시성 그 주기랑 동일하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세타가 요게 변하는 조건만 생각을 해보자. 그지? 요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커지는 거야? 이거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럼 주기가 커진다는 뜻이네? 맞니? 그죠? 그러면 이 세타 값이 어떨 때 커지는 겁니까? 가속도를 크게 받으면 크게 받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주기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90도 돼버리는 거죠. 그죠? 90도가 되면 여기가 1이네? 0이죠? 그죠? 90도가 0이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지. 얘가 이렇게 있다가 엄청나게 빠르게 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됐어. 이렇게 되면 진동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일반 그 주기식하고 같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각이 힘을 조금씩 받아서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점점점 주기가 요게 작아지는 거죠. 그죠? 요게 커지면 작아지는 거죠. 맨날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점점 빨라지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각도가 커질수록 코사인 세타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주기가 점점 빠르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관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저기 206페이지 디귿 위쪽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디귿은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디귿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 거기 204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204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3개 있었잖아. 3개 중에 마지막 거 이거 뭡니까? 빗면에서의 진동입니다. 빗면에서의 진동. 자, 빗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빗면 한번 봅시다. 빗면은 이런 뜻이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세타로 딱 있을 때 여기 물체가 이렇게 딱 달려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걸 약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세타,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평형점이 이제 여기인 거죠. 여기. 그래서 얘를 요렇게 진폭을 요만큼 해서 놓으면 요렇게 돌겠죠. 그죠?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왔다 갔다. 요럴 때 주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자, 분해를 딱 하면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G 사인 세타만큼의 가속도가 생기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A가 이게 G 값이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 T는 2파이의 루트의 G의 L. 요 자리에 들어갈 값이 이쪽 방향의 가속도라는 거죠. 그죠? 그냥 수직, 연직 관계에서는 그 추가 받는 가속도는 아래 방향의 중력 가속도 G 값인데, 그죠? 이게 비스듬하게 돼버리면 그쪽 방향의 가속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속도는 우리가 이걸 많이 해봤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 방향의 가속도 A,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G 사인 세타다. 그러면 요 자리에 그걸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디귿 보세요, 디귿. 206페이지. 디귿 보니까, 요 자리에 G 사인 세타가 딱 들어가 있네요. 됐나요? 요게 되겠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디귿 그림 아니에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책이 너무 옛날 책이라서 좀 조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전기장에서인데, 여러분들 전기장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자, 전기장은 그냥 요것만 지금은 알아두세요. 뭐냐면 중력장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장. 중력장은 뭡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중력이 작용한 공간. 그러면 전기장은 뭐가 작용하는 공간이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중력은 F는 우리가 mg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전기장에서는 전기력 F는 뭐가 되느냐? 이 질량 때문에 중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전하 때문에 전기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하에다가 중력장에서는 이 가속도가 지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지배를 하느냐? 전기장이라는 것이 지배를 합니다. 알겠어요? 공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F는 QE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전기력, 얘는 전하, 얘는 뭐 전기장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지금 디귿에 보시면 디귿이 아니죠. 리을에 보시면 전기장으로 대전된 진자의 단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랑 같은 겁니까? 얘랑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뜻이냐? 자, 이거는 조금 전에 해봐서 이제 이해를 했잖아. 그죠? 이런 거죠. 이쪽으로 붕하고 A만큼 가니까 얘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MA만큼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갖고 이런 식으로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형점이 돼가지고 여기서 왕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건데 그럼 똑같이 해보자는 거죠. 똑같이. 여기 추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얘가 만약에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다.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어. 근데 여기에 플러스 그걸 이쪽에다 딱 잡아주고 이쪽에다 마이너스 그걸 만약에 이렇게 쭉 걸어주면 전기장이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표면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 가속도를 쭉 하면 얘가 힘을 이만큼 받아갖고 요 위치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장이 안 걸려 있을 때는 요 상태였을 텐데 전기장이 딱 걸리면 힘을 받는 거야. 전기력을. 얼마만큼? F는 QE만큼.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가겠니? 뭐 여기쯤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요만큼 가게 되면 요게 이제 세타각을 띄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단진동을 시키면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형태는 결국 뭐와 같은 겁니까? 얘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수식을 이제 전개를 쭉 해보는데, 이쪽이 이제 mg고, 이쪽은 q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새로운 mg 다시다. 이거 아니야.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 그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 자, mg 다시의 제곱 플러스, 요거는, mg의 제곱 플러스, qe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는 이제 QE에 대한 것만 바꿔줄 수만 있으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E를 자 책에 보니까 나중에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mg 탄젠트 세타로 바꾸고 있죠. 그죠? 똑같은 유도식입니다. 그리고 거기 mg 탄젠트 세타 요거 들어갔을 때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세크 제곱과 같고 그러면 나중에 요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로 바뀔 테니까 그죠? 그걸 그대로 써주면 위에서 했던 거랑 어때요?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왜? 똑같은 거니까. 힘이 가속력이냐 아니면 그냥 전기장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긴 주기식은 둘 다 동일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같은 힘을 받아갖고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힘을 받아갖고 좀 비스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저런 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게 이제 전기력이 되든 자기력이 되든 자기력으로 자석 가지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여기 자기장 걸어줘가지고 얘가 금속인데 자기장 걸어줘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세타만큼 벌어지면 똑같은 형태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으면 그 L 값이 L 코사인 세타 정도로 변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면 편리하겠죠? 그죠? 일일이 유도할 수는 없잖아. 문제 풀 때마다 언제 이거 유도할 거야. 그래서 요 식은 L 부분만 기억을 해 놓으세요. L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 알겠지? 아이고, 피곤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뿔 진자 한번 봅시다. 원뿔 진자. 아이고, 진자 또 종류도 많다. 뭐 이렇게 많아? 응? 자, 원뿔 진자 이거 한번 보죠. 자, 원뿔 진자는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요만큼 줄 길이 L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 지표면이죠. 그죠? 수평면이라고도 하고 지표면 여기에 나란한 형태로 원운동을 딱 시키는 거지. 원운동.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옆에서 딱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겠죠? 그죠? 이게 뭐야? 단진동이 되는 거죠. 단진동. 그래서 이것도 원뿔 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원뿔 진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느냐? 자,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단진동에서 중요한 것은 평형점으로 가려고 하는 뭐였습니까? 힘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 가속도가 중요했었죠. 맞아요? 그죠? 지금 중력장에서는 이렇게 돌 때, t가 2파이의 루트의 지분의 L이니까 이게 변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가속이 위로 생기면은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해서 여기가 더 커지고 뭐 이런 얘기였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얘나 얘가 변한지만 고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끌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복원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겠니? 복원력이. 일단 단진동은 무조건 복원력이 있는 거죠. 복원력 방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원운동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옆에서 보면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평행점은 여기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원운동 상에서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우리는 필요하겠다. 저 힘이 뭐죠? 저 힘이? 그렇죠. 구심력이죠. 구심력. 구심력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구심력을. 그럼 구심력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건 지금 여기에서 이 아래쪽 수직 방향으로 mg가 작용한단 말이지. 그지? mg. 이 mg가 작용할 때, 자, 구심력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저번에 했는데,
자, 어디서 했냐면, 우리, 여기. 저기 17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76페이지. 요건 나중에 요 부분 같이 보고 공부를 해 놓으세요. 176페이지 보시면, 뭐,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요 비스듬한, 형태. 그죠? 요거 한번 볼게요. 전차가 경사면을 이렇게 달릴 때, 몸운동을 이렇게 할 겁니다. 비스듬한 각도로. 그죠? 그때, 물체가 여기 하나 이렇게 경사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방향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런 걸 구했었죠. 맞나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분해했었잖아. 이번에는 이 방향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자, 이 힘은 여러 방향으로 다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직 방향이 이제 편리하니까 요렇게 맨날 분해를 했던 거고, 지금은 어느 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얘랑 뭐가? 요렇게 돼야지만 요 힘이 얘랑 얘로 분해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분해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90도로. 그래서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mg라는 것은 이쪽 힘과 이쪽 힘으로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힘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 예, 장력하고 평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자,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했던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 F 여기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이 F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세타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F죠, F. 여기가 mg죠.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mg분의 F. 자, F가 그러니까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게 무엇과 같으냐? 구심력이니까 mr 오메가 제곱과 같고, 그죠? 자, 그러면 이 r은 무엇과 같으냐? 이 r은 여기에서는 길이는 l밖에 안 줬기 때문에 요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반지름은 결국 뭡니까? 사인 L 값이 되는 거죠. 그죠? L 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M L 사인 세타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면 되느냐? 우리는 지금 주기 알고 싶잖아. 그죠? 자, 원뿔 진자의 주기를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럼 주기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막 변한 걸 바로 직접 구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뭘 구해도 되느냐? 그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넣어도 된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자, 오메가 제곱은 자, 여기다 해볼까? 오메가 제곱은 L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됩니다. 무엇을? G 탄젠트 세타를. 근데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값이죠. 그죠?
그럼 여기 사인 세타 값이 있으니까 결국 이 녀석은 L 코사인 세타분의 G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 오메가는 루트의 L 코사인 세타분의 G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오메가 밑에 있으니까 이 둘이 위치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파이의 루트의 G분의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네. 됐나요? 이 했더니 뭡니까 이거? 아까 그거하고 똑같네? 그죠?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이것도 결국 뭡니까? 세타 이 힘을 구심력을 받는 대신에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돌리는 정도를 크게 하면, 즉 구심력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결국 이것도 얘네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위치 그 평형점이 이렇게 이동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세타각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내가 돌릴 때 약하게 돌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단진통이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걸 세게 확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쫙 올라간다고. 그죠? 쫙 올라가고 위에서 확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지. 그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얘랑 쟤네들이랑 형태가 다 풀고 나니까 어때요? 또 똑같죠. 그죠? 그래서 힘을 받아가지고 단진동이 평형점이 변하거나, 그죠? 여기에서는 얘가 뭐가 달라지는 거죠? 줄의 길이가 일종의 좀 달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죠? 단진동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의 이 L 값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진동을 시키면, 연직면에서 진동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어느 지점이나 뭐가 같더라? 길이가 L로 같더라. 그런데 돌려버리면 어떻게? 단진동이 일어나는 길이는 요게 되더라. 여기 이제 우리 책에서는 H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 H가 L 코사인 세타 값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자는 일단 뭐가 제일 핵심입니까? 등시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을 받는 형태가 되면 뭐가 달라진다? L 값이 달라진다. L 값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등시성이 이제 그 줄의 길, 주기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형태,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만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일단 여기 진자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저번에 숙제 그 내줬던 거 답을 좀 부르고 풀이를 해드릴게요. 187페이지였죠. 여기 20번까지 일단 답을 좀 불러드릴게요. 여기 문제 다 풀어봤죠? 자, 1번에 요거 몇 번입니까?
1번에 187페이지 1번에 4번입니다. 4번. 자, 2번이고요. 3번에 4번입니다. 4번에 5번. 5번에는 4파입니다. 4파이. 뭐 숫자로 바꾸면 12.56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니네 근데 라디안에 대해서 알아요? 라디안? 라디안이 뭐예요? 호흡 크기랑 반지름 크기가 같아질 때 예. 라디안은 단위예요? 아니에요? 물어보자. 라디안은 단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잖아. 세타는 R분의 L이죠.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원주의 일부가 될 수 있고, 이건 반지름인데, 반지름을 가지고 원주를 나누면 세타 값이 나오죠. 이때 세타 값을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하잖아. 그죠? 라디안은 단일까? 아닐까?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단위예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R분의 L이면 단위가 뭐가 나와야 돼요? R분의 L. 없잖아. 무차원이야. 단위 없는 거예요. 단위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길이야, 각이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헷갈리니까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쓴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는 단위로 인식하고 그냥 쓸 뿐이야. 실제는 단위는 아니고요.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얘랑 뭔가를 곱했어요. 뭐 이렇게 곱했어. 그러면 8 라디안 미터라고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알겠어요? 이거는 각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붙여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각속도, 예를 들어서, 8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되면 각속도죠? 이 각속도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8 이렇게 하면 얼마 헷갈려? 그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거기, 6번은 답이 3번이야. 7번에 4번이고, 8번에 2번, 9번에 1번, 10번에 mg 탄젠트 세타. mg 탄젠트 세타. 11번에는 요거 뭐라고 쓰면 되겠니? 요거 쓰면 돼요. 요거네. 2파이 루트 g분의 L 코사인 세타. 왜? 그 위에 게 뭔데? 원뿔 진자잖아. 원뿔 진자. 맞죠? 수평면에 대해서 막 돌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11번 답은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자, 12번은 2번, 13번에 3번, 14번에 1번, 15번에 10m per sec, 16번에 4번, 17번에 4번, 그 다음 18번에 1번 빈칸은 720N, 2번은 600N, 3번은 480N.
자, 19번에는 4번, 20번에 4번. 자, 확인해 보시고, 좀 같이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 얘기를 해 주세요. 태윤이 저기 그 아까 문제 풀었니? 태윤아. 그거 과학 다 풀었니? 아, 3개 남았어? 알았어. 만약에 다 풀면 저기 너 다른 문제 갖다 줄 때 같이 선생님 자리에 갖다 주면 돼. 알겠지? 아니면 뭐 화학쌤이나 생물쌤 자리에 놔도 돼. 선생님 자리에는 그 화학쌤과 생물쌤 자리 가운데야. 가운데. 그래서 거기다 갖다 두면 돼요. 자, 질문. 질문 없어? 다 잘 풀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어느 정도 됐고요. 아유, 무리야. 여기 등속원 운동, 그 다음에 단진동, 그 다음에 진자 요거는 그 전개하는 방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 그래야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쭉 나오는지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기억이 안 났을 때, 그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기억해내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면 자, 217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217페이지. 여기 조금 기본적인 얘기만 조금 일단 해드릴게요. 만유인력의 법칙. 얘들아, 만유인력을 뉴턴이 왜 만들었을까? 심심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걔는 심심해서 뭔가 많이 했던 애예요. 뉴턴은 정말 심심하면 이것저것 다 생각해갖고 뭐 만들었는데, 만유인력은 심심해서 뭔가를 증명해 보려고 만든 거예요. 걔 입장에서는 심심했겠죠? 그죠? 뭘 증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녀석일까? 그것만 이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유인력은 굳이 저거를 갑자기 F는 R의 제곱분의 G, MM 이렇게 해가지고 확 나온 게 아니에요. 케플러라는 사람이 뭐를 알아냅니까? 케플러가 태양계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낸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 케플러 3법칙까지 있죠. 그죠? 그 케플러의 그 법칙 중에 조화의 법칙,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게 맞는 이론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뉴턴은 만유인력을 도입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케플러 3법칙을 증명을 해요. 알겠어요? 그 왜 증명을 했을까? 쓸데없이. 물론 심심해서 했겠지. 심심해서 했겠지만, 자,
자, 이제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옛날부터, 뭐가 지배적이었느냐면, 신중심 사회였죠. 그래서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 그러면 신이 만드는 건 완벽이죠, 완벽. 그죠? 완벽은 다른 말로 원이야, 원. 도형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이 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한 구체나 완전한 원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것까지 얘기하느냐면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하늘이 돈다. 즉 지구 중심이에요. 지구 중심. 왜냐면 지구에 사는 인간이 만물의 이거고 그걸 만든 애가 신이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전부 다 우리 중심은 돈다. 완전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이 생각에서 점차 이제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관찰을 하던 사람들이 나타난 거지. 그게 이제 누구냐?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을 하는 거야. 지동설은 지구 중심설이 아니야. 태양 중심설이야. 태양 중심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천체들이 막 돌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근데 코페르니쿠스도 완전히 신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얘네들이 도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완전한 원 형태로 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알겠지? 완전한 원 형태로. 그리고 이 사람 뒤에 나타났던 사람이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죠? 자, 이 사람도 지동설을 생각을 해요. 근데 얘나 전부 다 신은 교회죠, 교회. 교회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는 무서워서 뒤지기 직전에 출판합니다, 책을. 그리고 자기 지인들한테 뿌려버려요. 그리고 나 간다 하고 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는 지동설이지. 내가 과학적으로 하니까 지동설 맞던데? 주장했다가 교회한테 탄압받아가지고 깨갱했어요, 그냥. 나 이제 그 말 안 할게. 그리고 이따가 잠잠하게 있는 척 하면서 금성 관찰하고 목성 관찰하고 그러면서 목성에 뭡니까? 그 위성들 막 찾아내고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무엇과 관계 있느냐 하면 지동설하고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뭐를 확신하게 됐느냐 하면 지동설이 맞다라는 걸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얘도 죽을 때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면서 또 뒤지고요.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어요. 티코 브라헤. 이 사람은 귀족인데 코가 결투하다 잘려가지고 그 금으로 코를 만들어가 붙인 사람이야. 완전 개짜야. 개짜.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망원경이 제대로 없었겠죠. 갈릴레이도 지가 필요해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편화 안 돼 있습니다. 얘는 뭘 했느냐. 맨눈으로 별들을 전부 다 관찰을 하는 거야. 그걸 일일이 기록하는 거야. 근데 얘가 수학은 못해. 수학을 못해요. 근데 관찰은 겁나게 잘했어. 그래가지고 쭉 수십 년 동안 그 관찰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데 얘 제자로, 그러니까 조수죠. 제자는 아니고.
얘 밑으로 누가 들어오느냐면 케플러가 들어옵니다. 케플러는 수학의 천재예요. 수학의 천재. 근데 얘가 그 수학적 재능을 보고 자기 밑으로 데려오거든요. 근데 케플러가 보니까 얘가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너무 탐이 나는 거야. 와, 이거 수학적으로 이거 계산하면 평생 하겠는데? 뭐 그런 느낌 받은 거지. 그래서 얘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얘네들 이제 유족들하고 소송이 붙어요. 그래갖고 한 10년 이상 소송해갖고 그 자료를 나중에 다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분석한 게 뭐냐? 케플러 3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케플러가 케플러 법칙을 발견했죠. 그죠? 누구의 데이터로? 얘 데이터로. 알겠어요? 얘는 초신성을 최초로 관측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얘도 뭐 업적이 꽤 있습니다. 이게 케플러가 이제 그 3법칙까지 딱 발견했더니 이제 그 뒤에 뉴턴이 심심해서 증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명광입니다, 걔는. 그래서 유도했더니 그게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어디에 실려 있냐면 뉴턴이 책을 딱 2권 씁니다. 평생 딱 2권밖에 안 쓰는데 한 권이 프린키피아, 또 한 권은 광학 렌즈에 관한 거예요. 빛과 렌즈에 관한 겁니다.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고전역학 있죠. 그 속에 만유인력을 증명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뉴턴의 프린키피아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게 그거예요. 근데 프린키피아는 원래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뭘로 기술되어 있느냐면 수학으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그 수학이 얘 당시에 뉴턴이 살았을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기술할 만한 수학적 방법이 없었어. 답답했겠지. 그래서 뭘 만들어? 미적분 만들어, 그냥. 지가. 그래서 미적분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해 놓은 거야. 왜냐면 곡선이고 면적이고 이런 거잖아. 직사각형 이런 면적 구하는 게 아니고 곡선에 대한 면적 구하고 곡선이 얼마나 변하느냐, 변화율 구하고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 필요한 거지. 그래서 지가 개발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미적분으로 다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싹 빼버리고 배우고 있는 거야. 싹 빼버리고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럼 대학교 가면 만약에 물리를 배우면은 뭘 배우겠니? 똑같은 개념들을 배워요. 똑같은 개념을 배우는데 뭘로 기술되어 있는 거? 미적분으로 기술되어 있는 거. 그리고 벡터를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는 벡터를 뭐를 싹 빼고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했어요. 단위 벡터라는 것을 빼고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벡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학교 가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이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딴 건 없습니다.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린키피아에서 기술해놨던 방식대로 배우면 대학 과정. 알겠죠? 그거 싹 빼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배우면 중고등학교 물리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쭉 타고 내려오는 거. 쭉 타고 내려. 그거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플러 법칙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케플러 법칙하고 그 만유인력
케플러 3법칙을 유도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뉴턴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일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태어났으면, 그죠? 컴퓨터 다룰 줄 아는 뉴턴이 있다 그러면 뭐 장난 아니겠죠, 그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